안녕하세요. 발달장애인과 관계 맺길 함께 나누게 될 성명진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첫 번째로 드릴 이야기는 서 있는 곳이 바뀌면 풍경이 달라진다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장애를 어떻게 바라봤고 발달장애인을 어떤 식으로 이해했는지에 대해서 서 있는 곳을 조금 바꿔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언젠가부터 장애라는 것을 장애인과 비장애인 이렇게 구분하기 시작을 했었어요. 처음에는 돕는 목적을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언젠가부터 행정이나 재정 정책적으로 이러이러한 사람들을 제도적으로 도와줘야 해 라고 하는 의식 수준의 목적에서 장애를 구분하기 시작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누군가를 돕는다고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이 위치성이 낮아지게 되고, 그리고 보면 이 사람과 분리하는 일들이 훨씬 더 많아졌어요. 그리고 누군가를 돕는다고 생각하면 동정의 마음에서 시작을 하다 보면 함께하기보다는 배제하고 아니면 차별하게 되는 일들도 종종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또한 행정적이고 제도적으로 접근하다 보니 관습적으로 해야 하는 일을 습관적으로 하듯이 장애인들을 지원하기 시작했었어요. 이렇게 우리가 의식적으로 아니면 무의식적으로 장애인을 불쌍하다고 생각하거나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제도적으로 해야 하는 일을 해야 한다고만 생각했던 시기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어느 순간 우리는 발달장애와 비장애인을 구분하기 시작하면서 위치성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은 누군가의 위에 있고 어떤 사람은 누군가의 아래에 있으면서 불평등한 구조를 만들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서 있는 곳이 바뀌면 풍경이 달라진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에 대한 위치성을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서 아마 이야기를 시작하면 이 시민옹호인의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장애라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예전에는 장애를 그 사람의 전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그 사람의 장애만 보았던 것 같아요. 조금 지나기 시작을 하면서 그 사람에게는 어떤 손상이 있구나, 다리를 잘 쓰지 못하구나, 아니면 말을 잘 표현하지 못하구나, 듣지 못하는구나, 아니면 보지 못하는구나, 이런 손상에 또한 집중했던 시기도 있었어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걷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거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그 사람이 무능력한 사람으로 보일 가능성이 있어요. 실은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어떤 사람은 두 발로 다리를 이용해서 걷고 어떤 사람은 목발로 걷고 어떤 사람은 휠체어로 걸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손으로 들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귀로 들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눈으로 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손으로 볼 수도 있어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실은 다양하게 감정을 주고받고 생각한다고 생각을 하면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장애를 손상 이런 것에 집중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봐주기 시작을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하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릴 텐데요. 이 사진 속에 있는 주인공은 뇌병변 장애와 그리고 언어 장애와 자폐성 장애를 중복으로 가지고 있는 한 청년이 있어요. 우리가 이 사람의 뇌병변 장애, 자폐성 장애에 집중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휠체어가 있고 그리고 옆에서 의사소통을 지원해주는 도구와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나는 더블 커트 헤어스타일을 좋아하고 그리고 멋있는 모자를 즐겨 쓰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감정과 생각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지금부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학습 내용입니다. 1번 발달장애인이 알려주는 발달장애. 2번 시민옹호인이 알아야 하는 발달장애. 3번 발달장애인과 관계 맺기. 4번 발달장애인과 소통하기.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일은 어렵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발달장애인을 이해하려고 애쓰지 말고 일상에서 생각과 감정을 주고받으며 관계를 맺어나가기 위한 시작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발달장애인이 알려주는 발달장애 이야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발달장애는 항상 다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 중에 지능이 낮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아니면 의사소통에 제한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라고 항상 다른 사람들이 설명을 해줬는데요. 오늘은 발달장애인이 직접 알려주는 발달장애 이야기를 좀 드려볼까 해요. 첫 번째로 템플 그랜딘이라는 동물 행동학자가 있어요. 이분은 어렸을 때 자폐성 장애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자폐성 장애를 가지고 있었냐면 감각적으로 누군가가 내 몸을 꼭 누르는 것 같은 압박감을 느낄 때 마음이 편해지는 장애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시절에 신비한 도구를 찾아서 박스 밑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소파 밑에 들어가기도 하고 상자로 내 온몸을 둘러싸는 압박이나 눌림을 즐겼어요. 만약에 우리 주변에 자폐성 장애 아동이 이런 행동을 하면 우리는 어떻게 볼까요? 어머, 쟤 자폐라서 그런가 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발달장애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사람들은 직접 표현했던 템플 그랜디는 자신의 감정들이 이러이러하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템플 그랜디는 두려워하는 가축들이 앞바퀴에 갇히고 양쪽 판이 부드럽게 누른 뒤에 안정을 찾아가는 과정들을 잘 관찰했어요. 내가 압박감을 느끼는 감정과 비슷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부드러운 압력이 나를 안정시키듯이 소를 안정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템플 그랜디는 소가 고통스럽지 않게 도축을 당할 수 있는 되게 신기한 도구를 발명했어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그림들이 그 도구의 설계도와 실제 그 설계도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도축장이에요. 아마 어렸을 때 어머 쟤 자폐성 장애인이라서 저렇게 압박을 즐기는 걸 이상하게만 바라봤다면 템플 그랜디는 이런 안정된 도축장을 개발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이 템플 그랜딘에게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면 나한테 가장 중요한 것들은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가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해해주고 그리고 내가 느끼는 감각들에 대해서 수용해 줄 때 이런 생각들을 해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살펴보면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이야기는 일본에 있는 히가시다 나오기라는 한 청년의 이야기예요. 이 일본에 살고 있는 자폐성 청년은 뭔가 제자리에서 팔짝팔짝 뛰기도 하고요. 그리고 뭔가 반복된 행동들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걸 저희는 외부인들은 아마 제3자의 입장에서는 상농 행동이라고 많이들 표현을 해요. 그런데 상동 행동이야 라고 표현하면서 그 행동을 어떻게 줄이지? 라고만 생각을 하지 왜 그런 행동을 할까? 라고 잘 생각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 히가시다 나오기라는 청년이 얘기를 해줬어요. 나는 왜 팔짝팔짝 뛸까? 라는 시집을 내면서 팔짝팔짝 뛸 때는요 내 온몸이 하늘을 향해 뛰어오르는 것 같은 안정감을 느낀다고 표현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 청년은 또 전자레인지 문을 이렇게 하루에 몇 번씩 여닫기도 해요. 그런데 이 전자레인지 문을 여닫을 때 어떤 감정을 느낀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누군가는 전자레인지 문을 똑같이 하루 종일 몇 번씩 여닫는구나 라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 실은 어때요? 누구나 자기만의 똑같은 행동들을 해요. 비장애인들도 다리를 떨기도 하고 손가락을 돌리기도 하고 연필을 돌리기도 하고 똑같은 행동을 반복할 때 저희는 어떤 감정을 느끼나요?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고 안정되는 감정들을 느낄 거예요. 히가시다 나오기 청년은 그래서 자신이 느끼는 감정들에 대해서 나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라는 책과 나는 왜 팔짝팔짝 뛸까 라는 시집을 내면서 왜 내가 상동을 행동을 하는지 아니면 내가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자폐적 성향들이 가지고 있는 행동들이 무엇 때문에 하는지에 대해서 대신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이야기 중에 하나는 한 인터뷰에서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발달장애인들이 어떻게 어렸을 때 사람들을 인식했을지에 대해서 솔직하게 표현해 주신 것 같아요.
사람들은 자신에게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까지 오래 걸렸던 만큼요, 이 자폐성 장애인이나 발달 장애인은 다른 사람들을 감정들을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웠어요. 그리고 내가 비록 다른 사람이라고 다르게 생각할지라도 이 뭔가 예측되지 못한 상황에서 나한테 말을 걸고 무언가 행동을 통제하고 시키는 것들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부담을 지웠기 때문인데요. 저희도 만약에 누군가가 나한테 예측되지 않은 행동들을 요구하기 시작을 하면 마음이 불편해져요. 그래서 발달장애인들은 예측된 행동들에 대해서는 잘 대처할 수 있다는 걸 잘 표현해 주셨어요. 우리가 그럼 시민옹호인으로서 발달장애인과 함께 할 때 미리미리 알려주는 센스가 있다면 발달장애인과 함께 지내시기 조금 더 편하게 지내지 않을까 싶어요. 두 번째로는 옹호인이 알아야 하는 발달장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옹호인이 알아야 하는 발달장애는 어떻게 저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실은 발달장애는 굉장히 다양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저희가 사람들은 모두가 다 다르게 생겼던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지원이 하루 종일 필요한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잠깐만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낮에만 지원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밤에만 지원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지원을 받아야 하는 영역들도 굉장히 다양해요. 저희가 공부를 할 때 지원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할 때 지원을 받을 수도 있고요. 나의 일상생활 안에서 먹고 마시고 움직이고 씻는 활동들, 이런 활동들에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이해하기 어려운 정보들을 누군가가 알려줄 필요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은행을 가거나 아니면 동사무소에 신고를 하거나 하는 금융 관련된 것들과, 그리고 제일 무엇보다도 지원받기가 어려운 것 중에 하나 중엔 주거 지원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영역에서 지원을 필요로 하는데, 그 중에서 시민옹호인은 아마도 정서적으로 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의사소통을 해 나가는 과정들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그 과정 안에서 장시간 지원이 필요한 사람도 있고 짧은 지원이 필요한 사람도 있었던 것처럼, 아마 어떤 분을 만났을 때는 계속해서 지원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필요할 때만 지원을 필요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저희가 먼저 생각하고 고민해서 지원을 시작한다면 다른 여러 가지 형태들을 좀 더 쉽게 이해해 나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시민옹호인이 알아야 하는 발달장애 중에서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주의 집중이에요. 발달장애인들은 주의 집중을 하는 것이 비장애인보다 조금 더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저희가 지체장애인이 두 발을 사용하지 못하는 게 나쁜 것이 아니라 불편한 것인 것처럼,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을 경우 뇌의 활동에서 주의 집중하는 시간이 길지 않아요. 그래서 발달장애인을 잘 관찰하셔서 그 사람들이 어떤 것을 좋아하고 어떤 것을 싫어하는지 미리 관찰하셔서 주로 좋아하는 것, 흥미있는 것들을 알아차려서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방해받지 않는 자극들을 제공해 주시면 훨씬 더 주의 집중해 주기 높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억하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오랫동안 기억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저희도 만약에 한 번 들었던 이야기가 기억나지 않으면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들으면 훨씬 더 오래 기억이 남는 것처럼, 발달장애인과 필요한 정보를 주고받을 땐 여러 번 안내해 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도 누군가가 내가 잘못했을 때 비난을 한다거나 아니면 하기 싫은 걸 억지로 시키면 하고 싶지 않잖아요. 발달장애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군가와 무엇을 하기 위해서, 내가 동기를 갖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비난하지 않고, 그리고 그 사람이 하고 싶어하는 것들을 잘 알아차려서 지원하는 것들이 그 사람과 함께하기 위해서 좋은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로 알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보완대체 의사소통이라는 건데요. 이거는 구체적으로 내용들을 배우려면 좀 어렵게 배워야 하실 수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쉽게 표현을 하면 여러 가지 감정을 주고받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림이라던가 사진이라던가 아니면 실물을 통해서 그 사람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 주는 과정들이에요. 그래서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것,
그러니까 읽고, 보고, 듣고, 쓰기 어려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대신해서 쓸 수 있는 의사소통 방법을 여러 가지 활용하는 방식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발달장애인 특성 중에 저희가 가장 재밌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빠른 사람이 있고 느린 사람이 있어요. 기질적으로 느린 사람과 빠른 사람이 있는데 저도 좀 느린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발달장애인과 조금 더 친하기도 한데요. 어떤 사람들이 느린 사람들한테는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재촉하는 거예요. 누가 저보고 빨리빨리 하면 저는 당황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전체가 아니라 부분 쪼개서 그 사람이 알아야 하는 영역들을 나누어서 천천히 지원한다면 그분과 의사소통하거나 관계를 맺어나가시기 훨씬 더 수월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지원해야 하는 활동 중에 일상생활이나 자기관리라는 영역들이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내가 혼자서 밥을 먹고 그리고 이동을 하고 아니면 뭔가 씻는다던가 화장실을 간다던가 할 때 혼자서 잘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발달장애인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일상생활 지원이 필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시민옹호 활동을 하실 때 발달장애인을 만났을 때 이분에게는 어떠한 일상생활 지원이 필요로 해요. 사전 정보를 받으신 경우에 그렇게 지원을 해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사회적 관계 형성인데요. 일단 누군가와 친해지고 관계를 맺는다는 건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가족 같은 경우 표정만 봐도 저 사람이 어떤 마음이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함께 시간을 오래 보내다 보면 그 사람이 어떤 것들을 좋아하고 어떤 것들을 싫어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잖아요. 그런 것들처럼 시민옹호 활동을 하실 때 정기적으로 그 사람과 만나서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는 걸 알려주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이런 표정에서는 이런 행동을 할 때는 조금 힘든 거예요 라고 대신해서 의사소통을 나눠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발달장애인들은 일상생활에서 누릴 때 조금 어려움을 겪기도 해요. 특히 내가 살고 있는 동네를 잘 이용하기 어렵기도 해요. 제가 되게 속상했던 말을 들었던 적이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 복지관이나 아니면 여러 공간에서 이마트 프로그램, 영화관 프로그램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저희는 마트 갈 때 필요한 물건이 사고 싶을 때 마트를 가고요. 영화를 보러 가고 싶을 때 영화를 보러 가는데 발달장애인은 누군가가 프로그램으로 계획하지 않으면 마트를 가거나 영화를 보러 가는 일조차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아까 시작할 때 제도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누군가가 돈을 받고 프로그램 안에서 발달장애인과만 함께 하시잖아요. 실은 발달장애인이 시민옹호인과 함께 발달장애인이 과자를 먹고 싶을 때 마트를 함께 가실 수 있고 영화를 보고 싶을 때 같이 영화를 동네에서 함께 보시고 그리고 아마 카페 가서 맛있는 차를 마시고 싶을 때 함께 가셔서 차 한 잔 마실 수 있는 이런 지역사회 생활들을 지원하는 것들이 시민옹호인이 가장 알아야 할 중요한 역할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금 더 전문적으로 생각을 해서 조금 더 넘어가면 발달장애인들은 아까 처음에 발달장애인이 말해줄 때 내가 먼저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하거나 상호작용하기가 어렵다고 했어요. 저희가 의사소통이라고 하면 자꾸 말로 주고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은 생각과 감정을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내가 가진 생각과 감정을 전달하는 건 표정이나 몸짓, 태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많이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발달장애인과 어떻게 의사소통을 주고받을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한 발 다가셔서 그분이 어떤 몸짓, 어떤 태도에서 이런 감정을 느끼는구나, 이런 태도를 느끼는구나 라는 것들을 이해해 나가시면 훨씬 더 상호작용하기가 쉽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규칙적으로 일상생활에서 많이 나누시다 보면 상호작용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런데 저희가 자꾸 발달장애인은 상호작용이 어려운 사람들이야,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건 저 사람은 걷지 못하는 사람이야, 듣지 못하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할 것 같아요. 누군가가 듣지 못하는 사람 앞에서 저 사람 잘 못 듣네, 내가 크게 말해줄까? 라고 하면 되게 이상하다고 할 거예요.
그런 것처럼 발달장애인은 내가 먼저 다른 사람들과 감정과 생각을 주고받기 어렵기 때문에 여기 계신 시민옹호인 활동가분들이 먼저 다가가셔서 생각과 감정을 주고받고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면 훨씬 더 쉽게 관계를 맺어 나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의사소통 부분들도 저희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읽고 쓰고 말하고 듣기에 제한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쉬운 언어 그리고 이해하기 쉬운 표현들을 쓰시는 게 좋고 길게 말하는 것보단 짧게 말씀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림이나 상징 아니면 실물, 사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체물을 사용하셔서 의사소통을 하셔도 좋고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어떤 자폐성 장애인은 끝말을 따라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개방형으로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이 훨씬 더 좋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발달장애인과 의사소통할 때 잘 못 알아듣겠는데 알아들은 척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발달장애인도 저 사람이 못 알아들은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모르면 모르겠다고 솔직하게 표현하시고 서로 천천히 관계를 맺어 나가시는 과정들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여기 안에서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좀 드려보기 시작을 할게요. 그래서 발달장애인 중에서 특히 자폐성 장애인들 중에선 반복적인 언어 패턴을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스스로 말하고 스스로 답할 경우도 있는데 그게 의미 없는 말들이 아니라요. 자신이 하고 싶었던 말들을 평상시에 생각했다가 해나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자신의 감정들을 사물에 대입해서 표현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감각적으로 저희와 다른 형태로 인식하시기 때문에 실은 우리는 누군가가 옆에서 큰 소리가 났을 때 그냥 큰 소리가 났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는 그게 폭풍처럼 고통스러운 소리로 들릴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처럼 감각 기능에 대한 이해들을 조금 더 넓혀 나가시면 발달장애인이 무엇 때문에 의사소통에서 힘들어하는지 아니면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기 어려워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또 동일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얘기해 볼 텐데요. 어떤 분들은 길을 가다가 자신이 가던 길만 계속 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이유는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할 텐데요. 저도 저희 동네에 굉장히 많은 가게들이 있어요. 저희 동네에 반찬 가게가 5개가 있는데 저는 그 5개 중에서 꼭 한 군데만 가요. 왜 그쪽만 가냐면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익숙한 건 저희한테 편안함을 줘요. 발달장애인들이 동일성에 대한 반복하는 이유는 실은 본인들이 편하고자 하는 패턴을 찾아가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은 조금 더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요. 발달장애인들은 살면서 어렸을 때부터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 걸 표현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시켰던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속상하고 답답하고 화가 날 때 자기 자신을 때리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이런 것들을 너무 억울해서 자기가 도저히 저 사람에게 어떻게 소통해야 할지 모르겠어 하고 화내는 표현들을 저희가 도전적 행동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이 도전적 행동이라는 걸 가지고 있다 보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어져요. 그래서 시민옹호 활동을 하실 때 도전적 행동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전문적인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고 시민옹호 활동을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치료사나 전문적인 여러 가지 활동을 받지 않은 사람들도 도전적 행동을 지원하기는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도전적 행동이 있는 발달장애인을 만나게 된다면 반드시 사전에 다른 여러 가지 행동 지원 교육을 받고 활동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통적으로 이제 제가 제일 중요한 이야기를 좀 드릴 텐데요. 시민옹호인이 알아야 하는 것 중에서 앞부분보다 이 부분을 잘 기억해 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자기결정이라는 이야기예요. 자기결정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어떤 통제나 이런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기분이나 감정이나 정서를 다른 사람들에게 자유롭게 표현한다라는 걸 뜻해요.
저희가 보통 자기결정하면 선택하기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이 선택이라는 건 저희가 어떻게 할까요? 수많은 고르기를 해봐요. 여러분은 혹시 만약에 김밥을 먹으러 가면 어떤 김밥을 좋아하세요? 저는 돈가스 김밥을 되게 좋아해요. 제가 돈가스 김밥이 있다는 건 어떻게 알았을까요? 제가 김밥집에 가서 돈가스 김밥도 사 먹어보고 치즈 김밥도 사 먹어보고 참치 김밥도 사 먹어봤어요. 그 중에서 제가 먹어보니까 돈가스 김밥이 가장 맛있었어요. 제가 이런 여러 가지 일 중에서 하나를 고르기를 해봤잖아요. 그리고 여러 번 먹어봤잖아요. 경험과 기회를 통해서 여러 번 고르기를 반복하고 그 골라봤던 경험들이 저한테 쌓이면 선택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나서 저한테 또 취향이라는 게 만들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한식이라는 걸 훨씬 더 좋아해요. 이런 것처럼 내가 경험과 기회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것들을 골라보고 그리고 선택해보고 그것들에 대해서 경험과 기회를 통해서 누리는 것들을 반복했을 때 우리가 자기결정이라는 걸 해나갈 수 있는데요. 시민옹호인 활동 중에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발달장애인이 살고 있는 동네에서 이런 수많은 고르기와 선택의 기회와 경험들을 반복해서 이 사람이 자기결정을 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해줄 수 있는 역할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장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발달장애인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위험해 라고 하는 것들을 너무 쉽게 생각을 하세요. 발달장애인이 이걸 하면 안 될까? 라고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실은 누구나 때로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자신이 새로운 도전을 해나가고 있어요. 처음부터 자기가 잘할 수 있었던 게 아니라 잘 못했던 것들을 위험하지만 시도해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기는데 발달장애인일 경우에 무조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놀이동산에서 발달장애인이 위험하기 때문에 놀이기구를 탈 수 없어 라고 했던 적이 있었어요. 이게 얼마나 이상한 일이에요. 그래서 발달장애인을 옹호하셨던 분들이 함께 소송을 냈어요. 발달장애인과 놀이기구 타는 것들은 위험하지 않아 라고 했고 다행히 승소해서 발달장애인도 놀이기구를 잘 탈 수 있게 되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상한 얘기지만 이만큼 저희가 발달장애를 가졌다고 해서 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너무 많지 않나 라고 생각해 보시고 지원을 하거나 옹호활동을 해 나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발달장애인과 함께 했을 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발달장애인이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건데요. 누군가가 주인공이 되고 주체가 되기 위해선 어떤 걸 해야 할까요? 저는 기다려주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무언가를 할 때 누가 나를 재촉하면 하려고 했던 것들도 잘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누가 나를 기다려주고 그리고 잘 들어주고 누가 나한테 윗사람이 아니라 선생님이 아니라 저희가 항상 선생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으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랑 동등한 위치에서 평등한 관계를 맺고 이해해주고 그리고 때로는 내가 혼자서 못했던 위험하다고 생각했던 걸 같이 한 번 더 해주고 그리고 존중해주고 라는 누가 나를 좀 귀하고 높이 여겨주는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면 실은 내가 할 수 없었던 다양한 일들을 해나갈 수 있고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시민옹호인과 함께 많은 활동들을 지역사회에서 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 이야기 드릴 주제는 발달장애인과 관계 맺기입니다. 저는 발달장애 이해라는 주제로 교육을 요청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그럼 제가 꼭 제목을 바꿔달라고 말씀드려요. 누군가를 이해하는 것들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서로 함께 관계를 맺어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첫 번째로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이쪽 사진을 보면 주황색 동그라미가 가운데 있고요. 그 중에 옆에 하늘색 동그라미들이 같이 있어요. 네, 저쪽 하늘색 동그라미는 크기가 크고요. 여기 있는 가까이 있는 작은색 동그라미, 하늘색 동그라미는 크기가 작아요. 가운데 주황색 동그라미 두 개는 크기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저희가 보기에는 분명히 크기는 달라 보여요. 그런데 실제로 이 주황색 동그라미 두 개를 겹치면 크기가 같아요. 아마 왜 이렇게 보이냐면 주변에 동그라미가 큰 게 있으면 그 가운데 동그라미는 작게 보이고요. 주변의 동그라미가 작으면 가운데 동그라미는 크게 보여요.
이거를 관계에서도 나타날 것 같아요. 저희가 만약에 저보다 윗사람, 저보다 힘이 센 사람들 주변에 둘러싸여 있으면 내가 자꾸 작아져요. 그런데 내가 나보다 목소리를 덜 내는 사람, 아니면 나보다 힘이 약한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내가 조금 더 목소리를 낼 수 있어요. 발달장애인들은 살아오시면서 대부분 큰 동그라미 안에 많이 있게 되었을까요? 작은 동그라미 안에 많이 있었을까요? 대부분 일생을 큰 동그라미 안에서만 살아오셨어요. 그러다 보니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다른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어색하고 힘드실 수 있어요. 그러면 시민옹호인들이 관계를 맺어나갈 때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일들은 이렇게 내가 먼저 작은 동그라미가 되어서 아마 발달장애인을 큰 동그라미로 만들어주는 작업들을 해나가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도 똑같은 그림 중에 하나인데요. 아마 가운데 선의 길이는 같은데 화살표가 안쪽을 향해 있느냐 바깥쪽을 향해 있느냐에 따라서 가운데 선의 길이가 저희 눈에는 달라 보일 것 같아요. 누군가가 나를 압박하면 나는 작아지고요. 누군가가 나에게 힘을 실어주면 바깥으로 펼쳐나갈 수 있으면 나의 크기는 커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은 길이가 달라 보이는 건 주변의 환경에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두 가지 그림을 보여드렸습니다. 이걸 발달장애인의 삶으로 한번 가져와 볼게요. 저희는 지금까지 발달장애인이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어. 그리고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해줘야 해? 라고 고쳐야 돼? 치료해야 돼? 바꿔야 돼? 라고 강요를 계속 해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시선을 바꿔서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일지, 그리고 그 사람이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어떤 지원을 필요로 하는지, 나에게 어떤 돌봄이 있었으면 더 따뜻하게 느낄지,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어떻게 하면 보장받을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훨씬 더 고민해서 동네가 바뀌고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고 사회가 바뀌고 제도가 바뀌면 저희가 아마 큰 동그라미 안에 발달장애인이 아니라 작은 동그라미 안에 발달장애인, 그리고 화살표 바깥을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생각과 감정을 다른 사람들한테 잘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관계를 맺을 때요, 어떻게 맺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보통 엄청나게 저희가 뭐 여러 가지를 어려움을 통해서 맺는 게 아니라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대부분 그렇게 여러 가지 범주에서 맺진 않는다고 해요. 선생님들도 아마 내가 누구랑 관계를 맺고 있지라고 생각을 해보면 가족, 그리고 아니면 친구, 지인, 그리고 아니면 동료, 이런 사람들이 나와 관계를 맺고 살아가게 되는데요. 발달장애인들도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 대부분 가족의 범주에만 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발달장애인에게도 동료가 생기고 친구가 생기면 훨씬 더 다양한 범주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발달장애인과 구조라는 걸 맺어갈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의 구조화에서 그 사람들과 친해지세요? 쉽게 생각하시면 자주 만나고 같은 공간에 있다 보면 저희는 훨씬 더 친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이나 지인, 동료라는 범주 안에서 자주 만나고, 그리고 어때요? 아니면 같은 공간 안에서 어울리면 관계를 맺어나갈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그 관계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적어도 세 가지 역할은 해주셔야 한다라고 해요. 첫 번째로는 물리적으로 나한테 어떤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나한테 따뜻함을 줄 수 있는 정서적 지원을 제공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가 모르는 걸 알려줘야지 그 관계가 유지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나의 관계를 한번 가만히 살펴보세요. 나는 누구랑 친하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친한 사람을 한 명 떠올리시면 그 친한 사람은 가족이나 지인이나 동료나 그 범주 안에 들어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자주 만나거나 같은 공간에 함께 있는 분일 수 있고요. 그리고 그분은 분명히 나에게 따뜻한 정서적 지지를 제공해 주거나 내가 모르는 걸 알려주거나 아니면 내가 물질적으로 어떤 것들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관계에서 저희가 관계가 유지된다라고 해요.
그러면 발달장애인이 이런 대인관계를 맺기 위해선, 선생님들과 관계 맺기 위해선 저희가 가만 생각해 봤을 때 시민옹호인은 분명히 정기적인 활동과 시간을 통해서 만남과 빈도는 정해질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선생님들이 따뜻한 정서적 지원을 제공해 주시거나 아니면 모르는 정보를 제공해 주시면 발달장애인과 관계를 맺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가 옹호 활동을 할 때 지역사회에 함께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 지역사회에 함께하는 것들도 저희가 유사해요. 선생님들은 아마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바로 친해지지 않잖아요. 처음엔 그냥 우리 모두 다 같은 공간 안에 물리적으로 존재해요. 그리고 분리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자주 만나면서 단순히 만났어요. 그렇게 단순히 만나다가 함께 하다 보면 참여를 했다라고 해요. 제가 시민옹호 활동을 3년 했던 한 선생님을 인터뷰했는데 그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에 만났을 땐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 너무 힘들었어. 쟤한테 어떻게 해줘야 되지? 라고 자꾸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자주 만나고 함께 하면서 같은 활동을 같이 주고받다 보니 어느 순간에 보니 그냥 자연스럽게 같이 함께 있는 것들이 익숙하고 우리 동네가 어색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런 것처럼 관계를 맺고 지역사회 안에서 함께하는 활동들은 시간과 그리고 공간, 빈도라는 걸 통해서 반복적으로 함께 노력해 나갈 때 맺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옹호 활동을 해주시면서 해야 되는 역할이고 그리고 아마 발달장애인과 관계를 맺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혼자 살 수 있지 않아요. 누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개인의 특징들이 있어요. 여기는 저희도 보면 남성, 여성, 요즘은 남성, 여성 또 다른 성이 있다고도 하죠. 그리고 아니면 기능적으로도 어떤 사람들은 뭘 잘하는 사람이고 아니면 어떤 걸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어떤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도 모두 다 달라요. 그래서 개인은 모두 다 다른데 그 개인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살고 있고요. 그리고 그 관계는 또 조직을 둘러싸고 있고요. 이 조직을 넘어서면 지역사회라는 것이 있고 이런 지역사회를 넘어서면 저희가 사회정책이라는 게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우리 동네에 발달장애인이 한 명 살고 있었어요. 그 발달장애인 한 분은 친구가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내가 매일매일 어딘가에 가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나 조직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우리 동네에서 내가 그것들을 활동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내가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주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발달장애인의 삶은 매우 다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발달장애인법이 제정되고 나서 그리고 지역사회 안에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만들어지고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이 있었고 그리고 그 조직 안에서 나를 관계를 맺고 지원해주는 발달장애인은 아마 그 사회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나를 지원해줄 제도나 정책도 없고 그리고 가족 이외에는 만날 사람도 없고 그리고 내가 갈 곳이 아무것도 없고 우리 동네에선 내가 이동할 때마다 사람들이 쳐다보고 불편해하고 거부하면 그 발달장애인의 삶은 매우 불행하고 우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발달장애인과 관계라는 것들은 개인이 사람일 수도 있고 조직일 수도 있고 사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첫 단추는 시민옹호인 활동이 하시면서 관계 안에서 처음 맺어 나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관계라는 것들을 바꾸면 그 조직과 사회와 정책과 연결되어서 한 개인의 삶을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사소통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저희가 발달장애인과 이야기를 나누면 분명히 누군가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요. 언어적인 방법으로 전달하는 경우도 있고 표정, 태도, 몸짓과 같은 비언어적 방법으로 전달하기도 해요. 보통 발달장애인 분이 온고인에게 수신을 하면 보내면 생각과 감정을 전달하면 저희는 뭘 해야 하냐면 반응을 해야 해요. 그런데 발달장애인이 이야기를 시작하거나 발달장애인이 생각과 감정을 전달했을 때 저희도 모르게 가끔 할 수 있는 실수가 뭐냐면 반응하지 않고 다시 수신을 받았던 수신자가 갑자기 발달장애인에게 원하는 감정과 생각을 바로 다시 전달하는 경우예요.
의사소통은 순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순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생각과 감정을 서로 막 주고받다 보면 어떻게 해요? 저 사람과 말이 통하지 않아? 소통이 잘 되지 않아? 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발달장애인과 소통이 잘 안 될 때,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혹시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내가 어떻게 반응했나? 어떻게 그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잘 받아들였나? 한 번 더 이해하시면 훨씬 더 관계 맺는 방법들이 쉬워지실 것 같아요. 네 번째, 마지막으로 드릴 이야기는 발달장애인과 소통하기입니다. 저희가 누군가와 소통하기를 할 때 그 사람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어나갈 수 있기 때문인데요. 누군가와 소통을 하기 위해선 그 사람의 감정과 그 사람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잘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누군가를 친하게 생각하고 누군가와 관계를 맺어나갈 땐 보통 어떨까요? 내 감정이 어떤지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잘 아는 사람을 만났을 때 저희는 소통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내 감정과 아니면 내 느낌과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잘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났을 때 저희는 소통이 시작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과정 안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바꾸는 것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저희는 보통 어렵다고 얘기를 하죠. 사람은 잘 바뀌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저희가 파란색의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빨간색의 자극들이 막 들어와서 나를 바꾸려고 해요. 그래서 나를 자꾸 빨갛게 만들면 어떻게 해요? 아마 지금 요 그림처럼 빨갛게 화가 날 거예요. 나를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과만 계속 같이 하면 모두 다 화가 나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필요로 하는 지원도 있고 저희가 좋은 자극이건 나쁜 자극이건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자극을 받게 되었는데 그 자극이 나에게 스며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원래 파란색을 있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지원을 해준다면, 그런 옹호 활동을 지원받는다면 화가 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하는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발달장애인을 자꾸 비장애인처럼 비슷하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들이에요. 저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봐, 저렇게 행동해봐. 실은 그 사람이 표현하는 방법, 행동하는 방법들을 있는 그대로 조금 존중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것만 잘하면 저희가 발달장애인과 소통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꼭 기억해 주셔야 할 것들은요, 발달장애인을 바꾸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들도 바뀌지 않는 것처럼, 누구나 사람은 달라지지 않는 것처럼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는 관점을 저희가 가질 때, 그런 관점에서 발달장애인 옹호활동을 시작하셨을 때 제일 좋은 관계를 맺고 소통을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금까지 발달장애인과 관계 맺기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하면 그 사람들과 관계 맺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발달장애인의 장애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원하는지 서로 이해해 나가려고 할 때 저희가 관계를 맺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해서 시민옹호 활동을 하시면서 지역사회 안에서 발달장애인이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